안녕하세요. 나눔과 배려 현장 박정인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의 이승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노 서울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역 의원으로 이제 두 번째 출연을 하셨습니다. 앞전에도 또 이제 서울시에서 의원님 한 분 출연해 주셨는데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이승노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서 이제 지금 현재 약 한 3년째 지금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상반기 때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에서 활동하시다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좀 전에 성북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성북구만을 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의원님은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지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말 그대로 환경수자원위원회라는 것은 서울시의 기후, 환경, 청소, 그다음에 물, 특히 요즘에 좀 세계적으로 브랜드 상당히 좀 높이 올라 있는 아리수 이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금 업무 관장을 하고 있지요.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뭐 물, 전기, 요즘에 한참 얘기 나오는 뭐 원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서울시에서의 어떤 의회, 그다음에 서울시에서의 중점적인 환경과 관련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로 이제 그 기후, 환경, 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요즘에는 지금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서울시 이제 공해의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지금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많은 연간 몇백억의 예산을 지금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서울시민 소비자들께서 전기차를 구매한다라고 한다면 한 대당 많게는 한 2천만 원, 적게는 1,900만 원 이렇게 현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서울시에 환경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의회와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또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쪽이랑 좀 연관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좀 더 뭐 앞으로는 환경수자위가 좀 도시계획위원회랑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근데 막상 이제 상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해보고 하반기에 환경수자원위원회 해보니까 업무는 명확히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환경수자원위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제 시민들은 모르시겠지만은 한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의 모든 공원 녹지, 놀이터 또는 서울대공원 이런 부분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기후 환경까지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고 업무 충돌되는 부분도 있지만 영역은 좀 통합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전기차에 대한 보급에 대해서 서울시 이제 광역단체에서의 어떤 노력을 보여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환경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 정부에서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신지요? 중앙 정부에서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단지 지방 자치단체만의 문제는 아니죠. 복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매칭 이런 형태로 준다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예산이죠.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예산 때문에 많이 좀 정체되거나 아니면 망설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마 이 환경 부분도 전기차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좀 개선을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좀 앞당겨지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거를 이제 제정을 하잖아요. 의회 광역 의원님들은 그 조례에 있어서 이제 이번이 이제 서울시 의회 초선으로서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의 어떤 뭐 철학 아니면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조례 개정은 보면 이제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하지요. 그러나 이제 의원들이 조례 개정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체험 또는 주민들의 여론, 업무 견제, 감시, 감독 하다 보면 약간 엇박자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주로 이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집행부와 좀 이제 부딪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네, 네. 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의원 단독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의원들이 이제 발의하는 부분에 집행부에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비용 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정 활동의 가장 어려움이 이제 조례 개정 이런 부분에 조금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정을 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개정 말고 예, 새로운 예, 것을 만들려고 할 때. 예. 지금 뭐 환경위원회 계시니까 예. 뭐 이렇게 지금 뭐 체험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새로운 것들을 좀 제정하려는 생각도 하시잖아요. 예. 네, 그 어떨 때 가장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셨는지요? 현장을 다니실 때였는지요? 아니면 그렇죠.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이제 주민들과 아니면 민원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껴진 데가 많이 있지요. 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와 의견 조율이 집행부 쪽으로 이제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을 좀 네. 느꼈어요. 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비용 산출 부분에 첫째는 집행부에서는 뭐 비용이 좀 부과된다라면 제일 꺼려하는 부분이니까. 예. 그 상반기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예결위 예산을 하는 예. 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예. 처음에 하셨습니다. 예.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예.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 뭐 직설적으로 좀 얘기하면은 우리 지역에 관련된 것들이면 좀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예.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네. 저희 지역은 장이동의 이제 뉴타운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뉴타운이 뭐 반 정도는 진행이 되고 반 정도는 좀 집권 해제가 됐어요. 네. 해제된 부분을 우리 관에서 어떻게 이 사후 처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고민이 컸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장이동, 뉴타운 해제된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 네. 서울시에 계획이 없었던 도시 재생 사업으로 약 한 100억 원 정도를 제가 좀 어렵게 끼워 넣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약 한 200억 정도가 더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산은 제가 100억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된 예산은 300억 이런 부대 효과를 노렸어요. 네. 제일 어려운 게 과격단체에서 기초단체에 이게 시사업이 아니고 기초 당신네들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투자할 수 없다. 근데 잘 아시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강북권, 동북권은 재정 자료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네. 시나 국가로부터 의지하지 않으면은 네.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런데 그런 예산, 그러니까 지역 사업, 기초단체 사업인데 광역에서 중앙에서 지원하지 않았을 때 고민이 제일 크지요. 예, 어려움이 크고. 그렇군요. 이제 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주시면서 좀 하셨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지역을 아까 초반에 이제 성북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성북구에 이제 장이동과 석관동이신데 예. 그 성북구에서의 삶은 그동안 어떠셨어요? 네. 예, 좀 달동네처럼 굉장히 애정이 많이 있어요. 네. 예, 저도 뭐 시골 태생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살고 네. 또 제가 지방을 하면서 가장 보람스러웠던 것이 이웃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같이 네. 이런 뭐 서로 이렇게 부대끼며 사는 게 이런 것들 개념 사람 살만 나는 그런 세상이라고 왔죠. 그러니까 이웃들과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면 예. 이제 성북구 좀 뭐 장이동, 뭐 석관동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예. 하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현안의 문제점들이 좀 들으신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가장 현안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예. 있는지.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비 사업이지요. 네. 지금 현재 있는 이대로는 첫째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돈. 지금 현재 성북구 자체만으로 지역 개발하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같은 경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마 공약 사업에 도시 재생 사업 연간 10조 투자, 임기 동안 50조를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이 공약이 서울시에서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도 그때 동참을 했습니다만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 부분 공약이 서울시로부터 많은 정책들이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 재생 사업 여기에서 만약 10조원이 투자된다라면 금년은 아니겠지만 내년부터는 우리 서울시도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아마 일부 좀 바뀔 수 있는 저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네.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 접목을 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시 성북구 자체의 그 도시 개발 계획에 있어서의 예.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잘 어쨌든 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는 하나의 성북구의 위치이기 때문에 괜찮지 예. 않나요? 또 도시의 어떤 도심 대중교통도 지금 상당히 좀 열악한 편이죠. 네. 예. 그래서 성북구에 지금 얼마 전에 우이선 경전철이 좀 개통이 됐죠. 예. 그리고 지금 금년 말이면 또 실시 협약이 맺어진 동북선 네. 경전철이 또 실시 협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한 10년, 20년 전에서부터 계속 지역의 이제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공약이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건 사업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의원 되면서 다른 것은 조금 안 돼도 이것만큼은 해야겠다라는 게 동북선 경전철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전철에 대한 부분, 뭐 신분당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 계시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무임승차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아실 겁니다. 예. 이 경전철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적자에 대한 노선폭이 커지지 않느냐라는 또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중교통 그다음에 복지 관련 부분은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일정 부분 중앙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계속 그런 부분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만 위임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복지 부분에 예산은 많이 확정을 하면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동북선 같은 경우는 그 비시율이라고 그러죠. 네. 사전에 이제 많은 용역 검토를 해봤는데 그 노선이 상당히 괜찮은 노선이에요. 적자 노선은 아니고 아마 서울시에서 관악구에 다니는 경전철 거기 위에는 가장 괜찮은 지역이다. 예, 수지도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노원구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러한 라인으로 인해서 예. 집값 상승에 대한 요인을 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안목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성에 있어서보다도 예. 어떤 도시의 그 부동산의 상승 예. 가치를 노리고 예. 정치인들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네. 그런 질문 이제 처음 받아봅니다. 네. 근데 저는 그쪽에는 뭐 집 한 채 없고요. 네.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최근에 지역에 이제 경전철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제일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더 환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야 분양이 잘 되고. 네. 또 그 일대 주변에가 이제 꿈의 숲이라고 네. 과거 이제 드림랜드 공원이 네. 큰 데 있습니다. 예. 이쪽 주변이 아마 경전철 개통됨으로 인해서 이쪽이 굉장히 서울시에 좀 주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으로서 좀 괜찮은 지역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가치 상승 효과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예. 이 경제적 가치도 상승을 하는 게 가장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예. 이제 최근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전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일단은 그 서울시의회 활동을 하시면서 네. 이제 서울시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예. 특별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아, 예. 어떤 일인지요? 제가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가장 열악하고 위험하고 또 어느 인터넷에서 보니까 특수직 공무원 중에 생명 그 연한수를 보니까 네. 특수직 공무원 중에 소방 공무원이 58.8세예요, 생명이. 예.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근무 환경을 보니까 공상 처리도 안 될 뿐더러 어디 가도 업무 중에 가서 다치면은 스스로 내 비용들을 내가 병원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방 공무원 직급도 보니까 일반 경찰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그 진급 연한이 약 한 5년 이상 뒤쳐져 있다. 더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모든 의식주 생활에 상당 부분이 소방 공무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좀 한번 해결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하고 계속 좀 실갱이를 많이 했죠. 네.
1년 예산 약 한 12억 정도면 현재 소방 공무원들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직급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권익이라 이런 전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박원순 시장님과 한 2번에서 시정 질문해서 그걸 조정을 했는데 약 한 2년 이번에 2018년 1월까지 해서 소방 공무원 그러니까 간부 공무원 100여 명의 공무원들을 한 계급 없이 전체적으로 다 승진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장비가 대부분 현대화가 되고 네.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 공상 처리 100%. 네. 이제 무조건 업무 중에 아니면은 뭐 진압 중에 다치면은 100%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치료해 주는 걸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소방관리, 이런 트라우마 이런 부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로 마련한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런 그 제도를 개선한 이후에 소방 공무원들 그분들로부터 한 1000여 통의 전화 받았습니다. 정말 네. 박원순 시장님을 잘 보다 이승만은 더 잘 알 거예요. 우리 공무원 소방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보람스러웠던 거예요. 소방 공무원을 보다 더 신경을 쓰신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집에 화재가 났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정 활동 하시면서 예. 그 모티브 그 어떤 그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하신 건죠. 이게 여러 가지 네. 가끔 자다 보면은 사이렌 소리가 많이 울려요. 1시, 2시. 네. 예, 그래서 보면 어김없이 화재잖아요, 지역에. 네. 제가 이제 밤에 화재 나면은 과거 이제 구현할 때부터 거의 현장에 거의 나가서 봅니다. 네. 예, 나가서 보면은 진압 이후에 공무원들이 길바닥에 라면을 먹고 길바닥에서 뭐 주먹밥 주면은 주민들이 주면 그걸 먹고 이렇게 지내는 걸 보고 아, 이거 정말 정상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그런 행동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 소방 챌린지를 제가 했어요. 네. 밀가루 뒤집어 쓰는 것을 네. 하면서 그거는 제가 이제 스스로 저희 이제 주변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스스로 그냥 제가 착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하고 1차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다음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 쪽에서는 법안을 새로 만들려면은 누군가가 중진해야 되는데 노웅래 의원님을 제가 이제 지정을 했어요. 네. 근데 노웅래 의원님은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박원순 시장님은 아직 안 하셨어요. 네. 예, 우리 박원순 시장 이거 보면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꼭 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아. 네. 이건 이제 지방자치 광역 단체장님들이 해야 돼요. 현재 저 지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들이 네. 모든 것은 이제 기초보다 광역 단체장님 권한에 다 권한 내에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최근에 소방 공무원 2분 강릉에서요. 예 네. 이게 지나버시다 돌아가시잖아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욕심 같아서는 문재인 대통령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챌린지를.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좀 이걸 보고 많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서울시가 일단 소방재난의 그 예. 영향력과 규모가 전국에서 제일 클 것이고 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승로 의원께서 하시는 그러한 업적들이 예. 큰 또 벤치마킹이 좀 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듭니다. 네. 규모나 예산은 컸지만 네. 저희 서울 소방이 다른 17개 광역 시도보다도 굉장히 하위에 있었어요. 여기에 제가 좀 더 화가 났지요. 예, 서울시의 다른 광역단체보다 굉장히 자립도 높은데 네. 뭐 17개 중에서 거의 뭐 후미에 있었어요. 저희 서울시가. 그래서 중간 이상은 가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시정 질문을 했었던 거죠. 네. 예. 만약에 소방서 옆에 거주하고 계세요. 아파트든 주택이든 살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밤낮으로 사이렌 소리가 울릴 수 있습니다. 네. 수시로. 그 어떠실 것 같습니까? 먼저 그걸 알고 거기에 거주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금 소방 없는 거 얼마나 큽니까? 네. 저는 전혀 그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이해도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지요. 네. 의정 활동하면서 다수의 주민들을 위해서 뭐 설치물이라든가 네.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뭐 볼거리, 네. 뭐 체험할 거리 이런 걸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일부 극소수의 작은 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행정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소방 사이렌 네. 그럴 수가 있지요. 네. 근데 그런 것을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도 쉽지는 않지요. 예. 그렇군요. 일단은 그 장이동에서 석관동에서 오랜 활동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과거와 지금 많이 이제 변화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이동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방대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요. 네. 뭐 건설 경기라든가 아니면 집값 뭐 하락 요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뭐 좀 약간 슬럼화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반 정도가 현재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 이런 부분도 지금 과거는 지금 많이 뭐 전철이라든가 아니면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이 개선이 지금 되고 있지요. 그래서 다른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그래도 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예, 좀 취약하죠. 왜 우리 동네 서울에 이런 동네도 있느냐 하는 의견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원주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원주민들이 거기를 살고 계신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성북구라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대학교들도 많고 예. 또 인구 밀집도 상당히 높은 예. 곳입니다.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접목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복지 욕구도 현장을 다니시다 보면 좀 많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원주민들이 나이가 상당히 많으실 것 예. 같은데요. 예. 네. 복지에 대한 지역민들의 마음은 어떤지요? 네. 저희 성북구가 연간 예산이 약 한 5,700~800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복지 예산이 약 한 52~53%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자립도가 약 한 22~23% 되다 보니까 네. 현재 지금 복지 예산 수치는 많이 있으나 네. 실제로 주민들이 갖는 체감은 아주 지금 취약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제가 지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장이동, 석관동 이 일대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지금 어르신들이 그대로 고령화돼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연령층이 높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서 현재 지금 어르신들이라든가 복지사업 하는 데 보면은 저희 성북구하고는 굉장히 좀 차등이 돼 있지요. 네. 지금도 경로당에 가면 TV, 뭐 냉난방 이런 시설들이 예. 지금 잘 안 돼 있는 경우. 그다음에 어르신들 뭐 건강, 네. 뭐 이런 운동기구 이런 부분에 방문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마음이 좀 안타깝지요. 예. 그렇군요. 그 원주민들이 이 얘기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예. 이제 그 도시를 재생을 하다 보면 예. 원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예. 그 분양하는 분양가와 예. 이주민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만약 충당금이 필요했을 경우에는 예.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터전을 잃어버리는 예. 부분이 생길 겁니다. 아마 이거는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그렇습니다. 텐데 예. 이러한 문제를 사실 정치인들이 중간에서 해결을 잘 해줘야 되는데 예. 어떠한 분위기인지와 예.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요?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좀 예민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기는 해요. 네.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주민 이주대책이죠. 이주민 이주대책, 네. 예, 현금 청산.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지금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뭐 비용에 관해서는 쉽게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네. 예, 그러나 행정에서 좀 불공정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좀 일방적으로 좀 편견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좀 개입을 해서 잡아주고 있지만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어느 누군가가 한쪽 편을 들면 어느 누군가가 손해나고 어느 누군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좀 관리 처분, 현금 청산, 이주 대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지역에서 제가 홍보하는 것은 혹시 이주 비용이 부족했을 경우에 서울시에 쌓이는 기금이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이 기금을 저리로 활용하십시오라는 홍보는 해도 조합 측과 예를 들어서 이주하는 그 비대위 측과 이 관계에는 개입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인구가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복지 얘기로 좀 다시 돌아와서 하면은 예. 계속해서 이제 거주민들에 대한 그 연령이 원주민이시다 보니까 예. 고령층이기 때문에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다 거주하고 계실 텐데요. 예. 복지 욕구에 대해서 초반에 여쭤봤습니다. 근데 예. 좀 당장 좀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성북구에. 성북구에서는 지금 가장 어르신들의 보면 이제 건강,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서울시에 이제 변두리다 보니까 의료기관도 그렇게 흔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성북구가 이게 변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 그 정도로 좀 발전이 좀 덜 됐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보건소에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지역에 가끔 일반 사회단체에서 네. 이렇게 좀 배려하는 지역마다 복지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네. 아직은 우리 어르신들이 거기까지 이동하면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건 상당히 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복지관 설립이라든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행하는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절실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그 사회복지관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뭐 많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실제 일을 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복지관을 가끔씩 이렇게 순방을 하거든요. 네. 가면 지역의 우리 일반 주민 단체들의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자원봉사를 많이 해요. 네. 제가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간 봉사 시간 그러니까 사회에 이렇게 내가 기여하는 그런 걸 좀 우리 서울시의 모든 시설물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에게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예컨대 100시간, 200시간, 300시간, 500시간 어느 뭐 적십자 봉사에서 하더라고요. 네.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조례 개정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네. 정말 제가 좀 충격받았던 게 이게 2번이나 보류가 되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그런 설명을 이제 했어요. 네. 이게 관에서 국가에서 해야 할 임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일반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런 복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 정도는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임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에 넣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도 이게 2번이나 보류됐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또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 같은 질문이라면 저는 또 사회복지사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사회복지사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예. 또 동주민센터를 가시면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많이 보셨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만약에 성북구 전체에 대한 행정력을 책임을 지시고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예. 먼저 사회복지사분들한테는 어떠한 좀 그런 뭐 행정력을 좀 동원해 드리고 싶으신지요? 예. 과거에는 저희 성북구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성북구의 조직 기구 편성표를 보면은 뭐 행정 인사과 우선 네. 뭐 이런 식으로 행정 조직이 기구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마 상당수의 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가 아마 복지, 마을, 단체 네.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더라고요. 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 그러니까 2020, 30 향후에 점진적으로 미래에는 복지가 최우선이 되지 않을까. 모든 행정의 권한이, 집행이,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지금 복지사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마을 뭐 동주민센터에서 네. 복지 팀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지역에 있는 이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을 먼저 채용을 해버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일반 사회, 개인, 사립 이런 복지관의 굉장히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박원순 시장한테 시정전문을 통해서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좋은 인프라를 빼오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현대대로 지역에서 계속 봉사활동하고 복지사업을 하게끔 하고 별도 전문기관 양성을 해서 복지를 서울시에서 복지 별도 행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최우선적으로 만약에 행정에 그런 의사 결정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 영역인 사회복지사 성북구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만큼이라도 좀 네. 해주고 싶은 거 아니면 뭐 이건 좀 다른 구랑 좀 우리가 좀 다르게 좀 특화시키고 싶으신 어떤 그런 철학적인 것들도 있으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결정의 수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복지와 관련된 우리 주민들의 그 봉사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면은 행정에서 보면은 뭐 불필요하지는 않지만 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은 뭐 방위협의 여러 형태의 국가나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질비합니다. 네. 때로는 정기적으로 정액보조 형태로 그냥 받아서 쓰고 원래위하고 밥 먹고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비용들이 임의보조 형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차라리 노력한 만큼, 땀 흘리는 만큼, 고생하는 만큼 이분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평소에 항상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지역의 동사무소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순번하고 돌아다니면서 단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노력한 만큼 하는 만큼의 대가가 따르게끔 저는 그런 데를 지향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내가 확실히 관찰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네. 예. 꼭 그 더 큰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제 예. 생각에는 예. 지역의 사회복지 현업에 일하시는 예. 복지관장님들 말고 한번 예. 이렇게 한 10명 이상 모아놓고 예. 막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복지에서 이제 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가 이제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서울시의회 의원의 초선으로서 예. 지금 이제 역임을 하고 계시고 예. 이제 다음에 정치인으로 계속 한평생 살아오신 것 같기 때문에 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예. 기초단체장이라든가 예. 어떤 여러 가지의 예. 목적을 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예. 좀 한 가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뭐 좀 하고 싶으신 거요? 어떤 것인지요? 예. 성북구에서요? 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생각은 많이 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아직 뭐 공개하는 것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미 근데 뭐 인터넷상이나 예. 매체에서는 이승로 예. 의원님 검색하면은 나오는 게 딱 대문짝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열심히 제가 이제 시의원, 구의원을 과거 이제 네. 9년 시의원을 경험하면서 보니까 지역의 구청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생존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우리 주민들하고 어떻게 공유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네. 지금 제가 약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의견 나누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계략적으로 이제 스케치를 해 놓았지요. 해놨는데 한번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성북구에서 조금 더 큰 일을 하시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길 바라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제가 장이동이나 석관동의 지역구 쪽의 이야기와 서울시 전반의 환경위 소속에서 의견을 여쭤봤고요. 성북구 전체로 봤을 때 요즘에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대학교가 많이 있다. 성북구 내에는. 근데 뭐 성신여대나 고대 인근에 지금 이제 기숙사를 학교 자체에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 토착민들 본인들이 그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건지. 그러니까 학교 기숙사 절대 필요로 하지요. 많이 지어서 외부에 지방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편의를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강하게 갖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은 현재는 녹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산소 공급처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떤 방식의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주민들과 간에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주변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 지하철 역사 주변에 오피스텔 계획을 좀 시범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보급 계획을 이런 형태에다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좀 그 뭐라고 하나 이 용적률을 좀 많이 주고 일정 부분을 좀 공공 기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한번 유도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의원님의 말씀도 동일하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일단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기숙사 짓는 거에 대한 반대의 입장이신 현재 건가요? 지금 녹지에 짓는 것은 저도 좀 주민 뜻과 같이 합니다. 예. 학교 법인의 학교의 그 재산권 행사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또 아까 뭐 도시재생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예. 그 학교의 또 재산권에 영향을 본인들이 할 필요는 있잖아요. 예. 더 나아가서는 또 학생들의 예. 좀 더 기숙사의 이용권을 주기 위한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거하고 학교 재산권 행사하는 거는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네. 지금 그 어느 모 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대에 지금 공원 녹지 부분이 아닌 내부의 사유지 부분에 그럴 만한 시설이 들어갈 만한 공간도 넉넉하거든요. 저희가 바라볼 때는. 네. 근데 굳이 내 재산 울타리 주변 끝까지 여기를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주민들은. 예, 거기는 녹지 부분 아니냐. 거기는 학생들이 뭐 생태 자연학습장 이런 것도 괜찮지 않느냐. 네. 그 일대가 지금 자연학습장이 있거든요, 우리 성북구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뭐 성북구에 또 가장 좋은 또 공원이 하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북설숲 예. 공원이 있고 참 아름다운 공원이 있는데, 예. 네.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북구에 대한 전체적인 입장이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해서요. 예. 지금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강서구의 공진학교라고 좀 특수학교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설립을 하려고 하는 서울시 예. 교육청과 예. 서울시와 또 지역 주민들 간에 예. 좀 지금 이제 분쟁이 일어나고 예. 있는데 예. 만약에 성북구 내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성북구 저쪽 그 어느 쪽이죠? 저 한성대 말고 그 특수학교가 하나가 있죠. 한성대 부근에. 예. 근데 성북동 쪽에 특수학교가 있는데 그러한 학교가 만약에 뉴타운 개발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려고 한다 했을 때 또는 초등학교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이건 실제 공진학교 사안이긴 하지만 예. 폐교에 놓일 경우에 그 학교를 좀 특수학교라든가 이런 예. 방향으로 설립을 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지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석관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는 권장을 했습니다. 네. 특별히 지원도 요청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앞으로 이제 폐교라든가 아니면 그런 시설들이 필요로 하실 때 그분들이야말로 소유계층이고 국가에서 사회에서 보호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종교 활동을 하면서 보면은 주변에서 그런 어린아이 그런 학부모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해요. 네. 저는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네.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실제 그 지역 주민들과의 또 마찰이 지금 있는 있을 수도 상황이거든요. 있죠. 강서구 뭐 사안을 모니터를 좀 해보셨겠지만 예, 예. 다양합니다 의견이. 네. 그래도 설립에 일단은 동력을 갖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네. 이제 그런 의사 결정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 한 중심지 네. 뭐 이런 게 이제 가상일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장소나 위치 선택은 필요에 따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시설들이 관내에 필요하다는 것 이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야기를 바꿔서 이제 다시 좀 시의원님의 예. 입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활동이죠. 올해가 거의요. 예, 네, 시의원으로서의. 그동안 보람됐던 일도 있고 아쉬웠던 점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가장 보람됐던 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선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이제 소통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지요. 네. 우리 지역에 소유된 부분. 뭐 예컨대 아까 모두 말씀드렸듯이 경전철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성북구 제 지역에 내면은 월곡동 그 주변에 지금 있거든요. 예. 근데 내부 순환도로와 북부 간선도로가 또 교차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도로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2000년도 이때 완공이 됐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 설립할 때부터 처음에 용역 검토부터 잘못됐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제가 서울시에서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일대가 상시적으로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정도는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시의원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걸 해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죠. 네. 근데 그게 거의 마무리 완성 단계에 좀 이르렀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과 제가 시정주를 못해서 여러 번 싸웠어요. 네.
처음에는 좀 예산상 아니면 정책상 곤란하고 했는데 내부 순환도로 하향 램프 추가 설치하는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마 9월 27일 날 지금 투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잘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경전철 문제도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경전철 이야기면 또 선거 때 됐구만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12월 말 이전에 실시 협약이 마무리되기로 현재 지금 저희가 TF팀을 만들어서 일주 한 번씩 매주 검토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년 12월 말한 실시 협약 내년에 착공 이런 단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큰 보람입니다. 네. 예. 아쉬웠던 점은요?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시의원으로서 또 지역 지방자치단체로서 능력 한계를 느꼈을 때 이런 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붐이라든가 아니면 뉴타운 재개발 지역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장해서 개입을 해서 앞에서 견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요. 지금도 주민들 간의 분쟁 마찰이 계속 지금 상존하고 있거든요. 네.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예. 이승민 의원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잠깐 덮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죠. 저희 능력에 한계가 있을 때. 예. 그렇군요. 의정 활동 펼치시면서 나름의 어떤 뭐 가정에서의 역할에서 어느 정도 충실히 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가정은 상시불만이죠. 네. 예. 저희 그나마 저도 이제 자녀 애들이 둘 있는데 애들은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아내는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지요. 왜 예. 불만을 갖고 계신가요? 가정의 첫째 대화가 잘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새벽에 나가면은 거의 뭐 새벽에 들어온다 네. 이러는 거죠. 네. 남들한테는 잘하고 가정에서는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 이런 게 불만이 많지요. 예, 근데 뭐 정치 생리상 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희생을 하고 그 많은 좀 도움 이득 되는 걸 남한테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럴 수밖에 가정이 뭐 당연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평소에 그 지역 활동이라든가 시의원 하시면서 어렵거나 또 어떤 그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좌우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이라든가 어떤 영향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저희 어머님을 제가 지금 모시고 있거든요. 연세가 이제 90세입니다. 상시적으로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남한테 이제 베풀어라. 싫은 짓을 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머님께서는 아들이니까 밤 9시, 10시 되면 꼭 전화가 와요. 네. 어디니? 빨리 들어와라. 예. 그리고 TV에 여러 뭐 이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되면은 꼭 그거 관련해서 또 한마디씩 하시거든요. 네. 예. 나가서 주의해라.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저는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의원 할 때부터 현장에서 정답을 찾겠습니다라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좌우명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체험해야만이 여기서 이제 정답이 있더라고요.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내 힘으로 노력으로만 될 것인지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같이 주민들과 맞물려서 같이 할 사항인지 그래서 현장에서 정답을 찾겠습니다. 매번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지역 주민들의 그 항상 그 두 가지가 어떤 의정 활동이라든가 삶의 원동력이 그렇습니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오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 행정 그리고 특히 제가 거주하는 우리 성북구 행정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주민들하고 정답을 찾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주시고요. 기왕에 뽑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꼭 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의회 이승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나눔과 배려의 현장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